이 유스 케이스는 어떤 유스 케이스냐면 SLA 1번 서비스가 우리 이렇게 태웠어요. 2번은 요 링크를 태웠고 3번은 요 링크를 태웠는데 만약에 요 SLA 1번 요쪽 링크를 타는 애가 문제가 생겼다. 즉 이런 경우 많은데 회저 터널이 화산이 폭발하거나 상어가 끊어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해요. 이렇게 끊어지면 이쪽으로 가는 트래픽들은 가장 중요한 SLA 1번 서비스 때문에 다른 SLA 1번으로 도는 거야. 지금 어디에? 여기 있지, 슬라이스. 여기 슬라이스 1번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돌게 하고. 근데 또 이 회선마저도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 SLA 2번을 타고 있는 요 슬라이스 2번을 통하게 하고, 그럼 요거까지도 문제 생기면 마지막, 이거는 라스트 리졸트라고 하죠. 마지막에 SLA 3번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가 만약에 이쪽도 슬라이스 1번, 이쪽도 슬라이스 1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트래픽을 쭉 보내서 SLA 1번 트래픽을 보내면 보통 기본적으로 여기로 간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짧은 패스, 가장 좋다는 패스로 생각을 해서. 그럼 여기가 끊어지면 슬라이스 1번을 타게 하니까 여기로 이렇게 넘어가겠죠. 왜? 우리가 얘네들 SLA 1번 타는 애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자, 슬라이스 1, 2, 3번을 다 사용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끊어지면 일로 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이 슬라이스 1번을 탄 SLA 1번 서비스가 로우 레이턴시 서비스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쪽은 2000km인데 이쪽은 1500km인 거야. 그죠? 빛의 속도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광케이블의 레이턴시는 20km/s이거든요. 즉 100km당 0.5ms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00km당 0.5ms이면 왕복으로 따지면 1ms이 되겠죠. 그 200km당. 그러면 2000km. 그러면 20. 1500이니까 여기 150ms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를 태워주게끔 해야 되는데 레이턴시로 우리가 비교를 해버리자면 여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쵸? 그렇게 되면 이 유스케이스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패스가 그냥 여기로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하냐? 슬라이스 1번 안에서 패스를 생성되게 해야 되는데 이쪽이 우선되게 해야 되려면 같은 슬라이스 1번 안에서 그 두 번째 세컨 타이브레이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타이브레이커는 뭐죠? 첫 번째 조건이 서로 동일할 경우 두 번째 조건을 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어드민 웨이트라는 어드민 밸류를 준 거예요. 이거는 코스트도 아니고 매트릭도 아니야. 그냥 사용자가 준 거예요. 어떻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건 그냥 얘니까 이해만 하면 돼요. 제가 보시면 여기 어디 갔나요? 네. 얘네들을 보면 하나 들어가서 그러니까 콘스트레인트 네. 이렇게 어드민 웨이트를 제가 일부러 줬어요. 준 이유는 뭐냐면 요 같은 슬라이스 안에서 프라이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가 떨어지면 요로 이렇게 넘어가고 얘가 떨어지면 어차피 슬라이스 1번은 이제 다 죽었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할 때는 얘를 그냥 끊으면 되는 건데 이 끊었을 때 동일한 경로가 존재하는 거에 대한 프라이어티라죠. 우리가 프리퍼런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 어둠의 웨이트를 준 거예요. 같은 슬라이스지만 항상 여기를 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가 죽으면 여기로 넘어가고 얘가 죽으면 여기로, 얘가 죽으면 여기로.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설정은 여기에 이미 다 패스들을 설정을 해놨어요. 만약에 이런 유스 케이스를 테스트하고 싶으면 제가 PPT 파일을 공유를 해줄 테니까 이 파일대로 설정을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설정하는 거는 다 여기 이렇게 펜슬 모양 얘네들을 다 설정하는 겁니다. 콘스트레인트 들어가서 딜레이를 넣던지 이렇게 어드민 웨이트를 넣든지 그러면 하나씩 해볼까요? 자, 트래픽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라인이 장애가 생기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같은 슬라이스 1번이 있는 요 라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하나 끊어보면 되겠죠? 이쪽 옆에 창에서 제가 끊어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요거. 요놈. 자, 베이스 1은 끊었어요. 요놈. 죽었죠? 뭐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로 가 있지. 그러면 파라곤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 된다고 했죠. BGP LS를 통해서. 그러면 얘를 사용하는 패스들은 지금 어디로 갔겠어요? 이쪽으로 갔겠죠. 봐볼까요? 짠!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다 가죠. 이게 뭐냐? When SDN 컨트롤은 파라곤 패스파인더는 링크 페일오버가 나면 바로 그 페일오버를 감지하자마자 새로운 링크에 대해서 프로비저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패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도 끊어볼까요? 여기도 슉 끊어. 얘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제 슬라이스 1번은 더 이상 네트워크가 없죠. 그럼 어디로 나가겠어요? 슬라이스 2가 나가겠지.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었어요. 오, 네, 바로 끊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0개가 이렇게 내려가죠. 트래픽이 1000개, 2000개, 4000개가 있다가 여기가 끊어지니까 여기로 그 1000개의 가장 중요한 트래픽이 옮겨갔고 얘까지 끊어지니까 그 다음 중요한 SDN의 2번으로 넘어갈 수 있게 3000개로 여기가 증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링크를 한번 다시 살려볼게요. 다. 자, 링크를 살렸어요. 두 링크를 다 살린 겁니다. 이 링크도 살릴 거고 이 링크 살렸어. 자, 살렸어. 어떻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라우팅이라면 링크가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 가야지. 기존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라우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베스트 패스만 가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원복이 돼야 돼. 그렇죠? 근데 얘는 트래픽 엔지니어라는 기술을 썼죠. 트래픽들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항상 패스에 따라 경로를 우리가 파라곤 패스파에다 유지를 하게 됐어. 근데 링크가 다 살았는데도 얘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어요? 2번을 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2번, 1번을 탔으면 안 돼.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컨트롤은요, 이 링크가 살았다고 해서 일로 바로 트래픽을 리커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인터페이스가 해저 케이블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 많죠. 플래핑,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하면 어떻게 되죠? 트래픽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곤 패스파인더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옵션이요? 글로벌하게 여기 있는 모든 패스를 시간에 따라서 최적화 패스로 돌아가게 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서 내가 계산한 경로의 컨스트레인트 말이죠. 조건들, 라우팅 메소드들, 뭐 딜레이 됐던, 디스턴스가 됐던, 어드민 웨이트 됐던 그거에 대해서 가장 최적의 패스를 주기적으로 하루, 이틀, 뭐 1시간 줄 수 있어요. 그걸 하든가.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LSP들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그거는 권고하는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이렇게 된 애들이 있다. 그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어딜 타고 있어요? 2번을 타고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약 35초, 45초 사이에 네 옵티마이제이션이 돼. 됐다. 이렇게 다시 들어왔죠. 예. 페일오버 될 때는 당연히 트래픽이 바로 넘어가야 돼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페일백이라고 하죠. 롤백 또는 리커버 할 때는 수동으로 사람이 해주던가 아니면 파라곤에 정의된
스태틱한 밸류 피리오드에 따라서 간다. 근데 그 피리오드는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래핑 때문에 그 모든 LSP를 다 재계산해야 되는 부하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페일백이 될 때는 무조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네, 이게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번도 한번 죽여볼까? 2번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고, 얘가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얘를 쓰면 안 돼요. 그것들 한번 봐야겠어요. 0에 205. 얘를 죽였어요. 자, 얘. 다운됐네요. 여기로 올라갔어. 얘가, 그 위에까지도 문제를 일으켜볼까요? 네. 그러니까 얘를 침범 안 하죠. 왜? SLA2란 서비스는 자기 슬라이스 2번에서만 움직이고 상위로는 못 가고 SLA 3번까지 움직일 수 있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얘도 닿니? 롤백을 한번 볼까요? 얘도 어떻게 된다? 얘도 살리고 얘도 살릴 거예요. 봐봐요. 업 됐죠? 네. 넘어가지 않는다. 기다려볼까요? 한 10초, 뭐 몇십 초?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글로벌한 모든 경로들에 대한 리옵티마이제이션 타이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패스는 결코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거는, 자, 그 패스 넘어간 게 2번 서비스죠. 그러니까 2번 서비스 볼까요? 2번 서비스가 이 3번을 타고 있죠. 얘를 옵티마이제이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이 떠요. 46분 8초에 리옵티마이제이션이 됐어요. 시간이 돼서 리옵티마이제이션이 타임해서 계산하면 이게 다시 업데이트가 뜨거든요. 그때 내가 또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여기로 흘리겠죠. 이거 리옵티마이제이션은 약 45초 이하 시간이 걸린다고 했어요. 이런 시간들이 중요해요. 테스트를 할 때. 그래야 이게 언제쯤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시간을 알아야 고객 데모를 하거나 내부에서 테스트를 할 때 이게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 됐어요. 그랬더니 패스율로 바뀌었죠. 2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죠. 자, 그러면 얘인데 얘는 서비스가 뭐였죠? 얘만 타는 놈이에요. 얘 한번 죽여볼까? 얘 어떻게 되는지. 자, 다운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얘는 어디로 가요? 아더로 가. 네. 그리고 얘는요, 봐보세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3번. 얘는 뭐죠? 언노운이에요. 왜 언노운일까요? 얘는 패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SL이 3번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지만 다른 쪽을 다른 SL이 침범하지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가 뭘 만들어 놨냐? 디폴트라는 놈을 만들어 놔서 이 디폴트는 여기 요 4번 슬라이스 쓰게 됐어요. 왜? 이렇게 경로 없는 애들도 보장을 해주거나 또는 클래스를 지정하지 않은, 우리가 서비스를 지정하지 않은 애들 처음에 트래픽을 흘려보낼 때가 있어야 되나? 왜? 그럼 그냥 흘려보내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도 탈 수 있고 여기도 탈 수 있고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 서비스인데 갑자기 중요하지 않은 트래픽 양이 많은 놈들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얘를 침범하게 되면 얘의 S를 위반하게 되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경로를 하나 뚫어줘서 서비스가 지정되지 않거나 아예 패스를 계산 못한 이런 애들, 다운된 애들, 이건 패스가 없는 애들이야. SLA3는 어디만 있냐면 얘만 있잖아요. 네트워크 슬라이스 3번만 타게 됐잖아. 3번이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죽었어. 갈 데가 없잖아. 그죠? 얘를 디폴트 타게 해준 거야. 자, 그 설정이 어디 있냐면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어요. 요 놈을 보시면 마지막에
모든 클래스 중에 디폴트는 요 디폴트 타입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얘를 타서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경로가 다운이 되어 있잖아요. 얘는 살리면 어떻게 되겠냐? 액티브가 되니까 당연히 프로비저닝에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살면 이 인터페이스가 살고 업데이트를 받고 여기에 OSPF가 풀로 네이버십을 맺으면 TED 데이터베이스가 다 이렇게 또 파라곤으로 가겠죠? 그럼 파라곤 패스파인더는 계산을 해서 바로 이 다운 스테이트를 액티브 스테이트로 바꾸면서 이 정보들을 갱신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살렸어요. 자, 가볼게요. 여기 살렸어요. 네, 살렸죠? 아직은 열로 올라요. 파라곤은. 아직은 이제 인터페이스가 바로 오비됐고, OSP4 어제션스가 지금 맺고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TD 데이터베이스라는 파라곤은 받았을 거고, 파라곤은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이제 이 다운 스테이트 된 LSP가 요 링크가 삶으로 해서 슬라이스 3번이 살았구나 인지를 하고 옵티마이션 타이머랑 동일하게 얘를 이제 다시 액티브 상태로 아마 돌려줄 거예요. 기다려 봅시다. 얘도 약 옵티마이제이션 시간 정도가 걸려요. 우리가 이제 데모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요런 몇십 초가 엄청 길긴 하죠. 네, 됐죠. 뭐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픽이 그렇죠. 다시 그 경로를 타고 가게 돼 있죠. 얘는 경로를 아예 없어뜨리니까 오퍼레이션 스테이트스, 오피 스테이트 다운이 됐었어요. 그쵸? 경로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경로가 이제 살면 그때서 다시 액티브가 되는 거고, 다운이 됐을 때도 그 트래픽을 보장하고 또는 SL이 지정이 않는 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상 다른 슬라이스를 통해서 그 서비스가 되게 설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제가 목표한 시간이었고, 어디 갔죠? 네. 자, 그러면 녹화를 이제 멈추고, 녹화가 멈춰주시거든요. 이제 하고, 네. 팀즈가 말을 안 듣네요.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나갔다.
아, 부장님 PC 문제로 좀 튕겨서 이제 안 들어가지신다고 하는데, 다 끝나셨다고, 일단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뭐 설명 필요한 거 있으시면 그 메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파일 다운로드 안 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려. 아, 저건 뭐야? 아직 쉬는 거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